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얼굴을 망치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20대와 30대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이걸 해서 좀 후회하는 것들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얼굴 볼륨 있죠? 좀 통통하고 볼살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볼살을 좀 없애려고 피부과에 가셔서 시술을 울세라나 인모드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딱 되면 얼굴 볼살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조금 야근하거나 좀 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 볼살부터 쑥 없어져 버립니다. 그 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얄궂은 게 뱃살 같은 거 먼저 빠져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 없이 빠지거든요. 그게 볼살이 없으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얼굴 자체가 좀 노안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왠지 모르게 좀 안타까워 보이는 얼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을 치장하고 해도 이 얼굴 볼륨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있는 것을 빼는 것은 오히려 좀 쉬운데, 없는 것을 채우려면 뭔가 필러를 주입한다거나 아니면 내 몸에서 지방을 뽑아서 얼굴에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스컬트라 같은 시술도 있긴 한데요. 다운타임이 좀 길고 또 멍도 들고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 얼굴 볼살을 빼는 이런 시술들은 사실상 20대와 30대 때 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얼굴이 울퉁불퉁한 것 같고 좀 매끄럽지 않고 볼살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시술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적당히 복스럽고 너무 예뻐 보이는데 굳이 이거를 더 뾰족하게 보이게 하려고 턱 보톡스 같은 거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처럼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턱 보톡스라고 하는 게 근육을 소실시키거든요. 저의 경우는 밤에 잘 때 이갈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턱 근육이 좀 발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갈이도 좀 없어지고 점점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근육을 이 볼에 있는 근육까지도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굉장히 아플 때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사람이 굉장히 쾌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후회하는 게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이 보톡스를 맞았구나. 그러면서 얼굴에 있는 그런 근육들까지, 꼭 필요한 근육들까지 다 없애버렸구나. 그런 후회가 있고, 그리고 이 저작하는 근육이 원래 턱에 발달되어 있는데 이걸 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근육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머리 자체의 볼륨이 좀 커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머리에 있는 근육들도 다 풀어주세요 라고 했던 게, 제가 이 턱 보톡스를 맞으면서 이 두피 쪽으로 근육이 다 발달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느라고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20대와 30대 때 지금 예쁜 볼살을 잘 유지를 하셔서 40대 때 자연스럽게 조금 빠졌을 때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20대와 30대 때는 피부과에 가셔서 시술 안 받으셔도 너무 예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도 20대, 30대, 사실 이건 40대 이상에게도 좀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저의 제안은, 다이어트를 하실 거면 한 번에 단기간에 각 잡고 빼시는 게 좋습니다. 굶어서 하지 마시고 가능한 드실 거는 드시면서 운동으로서 빼시는 게 좋고, 무엇을 드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과거에 다이어트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25kg를 빼봤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가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25kg를 빼고 났을 때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뭔가 좀 너무 없어 보인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을 했고 저는 굶어서 다이어트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20대와 30대, 사실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다이어트 약 드시면서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약 드시게 되면 몸의 노화를 굉장히 가속화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저도 과거에 보면 다이어트 약 드셔서 막 7kg, 8kg 빼는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었거든요. 제가 임신 때 살이 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왜 여자들은 45kg, 48kg 이런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45kg, 48kg 되고 싶어도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키와 제 몸에 거기까지 살이 빠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됐을 때 몸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낮은 몸무게는 51kg에서 52kg고, 이거를 조금 더 무리해서 살을 더 빼잖아요. 그럼 이미 몸에서 이상 신호가 저는 딱 오더라고요.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계속 감기에 걸리거나 뭔가 면역이 뚝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약으로 살을 뺀다라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다이어트 약 종류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우리 몸이 계속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은 상태로 유지하게 대사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다이어트 약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어렸을 때 이러한 다이어트 약이 유행을 했었고요. 이러한 다이어트 약이 지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의 상태가 계속 100m 달리기에서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하고 대사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시면 몸의 대사율을 높이면서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몸에 어떻게 되냐면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소멸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했는데 얼굴은 점점 더 초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드시게 되면 교감신경이 엄청나게 항진되거든요. 그러면 혈류 자체가 확 줄어들면서 얼굴이나 몸으로 가야 되는 영양들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더 궁핍하게 보여. 살은 빠졌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안 돼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 중에 다른 거 하나는 위고비라고 하는 게 있지요. 사실 이거 미국에서 엄청나게 막 유행으로 돌았었는데요. 위고비와 같은 약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식욕을 떨어뜨리니까 살이 빨리 빠지니까 우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음식을 절제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게 몸의 근육들이 다 소실돼 버립니다. 지방도 빠지는데 근육까지 같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시냐면은 엄청나게 흐물흐물한 그런 몸이 되고 얼굴에 지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소실돼 버리기 때문에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단기간에 건강하게 꼭 빼셔야 되고요.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시면 사실상 피부에는 더 안 좋고 그리고 얼굴의 모양이나 얼굴의 형태까지 우리가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시 주입시키려면 굉장히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꼭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요요가 돼서 뺐다가 쪘다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얼굴의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또 얼굴 볼페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가능한 가장 건강하게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의 몸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얼굴에 노폐물을 꼭 배출시키셔야 되는데 가끔씩 얼굴 노폐물을 배출한다라고 하면 얼굴 노폐물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 땀으로서 배출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얼굴에 있는 노폐물은 림프절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림프가 더 잘 막히는 이유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또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많고 얼굴 표정을 많이 지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림프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림프 막히면 얼굴 자주 붓고요. 얼굴이 더 칙칙해지고 나 좋은 화장품 많이 잘 바르고 있는데 내 얼굴은 왜 이럴까라고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림프절 마사지는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 3분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림프절이 어디 있고 어떻게 마사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딱 5군데만 말씀드릴 거고요. 몸 전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림프절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서 있는 노폐물만이라도 제대로 쫙쫙 빼주면 얼굴에서 확 광채나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왜냐하면 노폐물을 잘 배출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 너무 좋고 만약에 그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요거 딱 5군데 굉장히 쉽거든요. 요거 기억하셔서 림프절 마사지만 싹 해주셔도 얼굴에 노폐물 빠지면서 광채가 확 돕니다. 자, 맨 첫 번째는 귀에 있는 림프절을 자극을 해줄 건데요. 파로티스와 프로판더스라고 하는 곳인데 V자로 만들어서 귀에다가 탁 끼워 넣은 다음에 밑으로 쫙 쓸어내려주는 동작을 한 10번 정도만 반복을 하셔도 노폐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쭉 내려갑니다. 사실 이거 10번 정도만 쫙 쓸어줘도 어떤 분들은 얼굴에 좀 혈액이 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되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조금 더 힘을 줘서 내리시고 너무 세게 힘을 줘서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검지와 중지 사용하셔서 귀 앞에 있는 부분을 자극할 건데요. 여기는 살짝 온폭 들어간 데 있는데 꼭 누르면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이 림프절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림프절을 푸는 방법은 꼭 눌러주셔도 괜찮지만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내가 노폐물을 빼내준다라는 마음으로 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천천히 돌리면서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라는 마음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10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템포라리스라고 하는 우리가 왜 관자놀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지와 중지 사용해서
앞에서 뒤쪽으로 내가 노폐물을 넘겨버린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동작으로 한 번 더 밑으로 노폐물을 내려보낸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목에 있는 림프절인데요.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림프절이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폐물을 다 얼굴에 있는 노폐물들을 지금 빼냈잖아요. 그것을 목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 목 부분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피부가 좀 칙칙하고 나는 아무리 좋은 제품 발라도 뭔가 개선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혹시나 이렇게 림프절에다 막혀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얼굴 자주 붓는 분들도 이 림프절을 꼭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까지 다 우리가 노폐물을 흘려내려 보냈죠.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쇄골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누르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꾹꾹 누르면서 림프절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자극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겨드랑이는 다 아실 텐데 왜 팔을 들어서 이렇게 막 탕탕탕탕 치시잖아요. 그것도 사실 괜찮고 팔을 한 이 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날을 세워서 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겨드랑이까지 쳐주는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동작이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귀 쓸어주는 거 있죠. 그거 정도만 해도 얼굴의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독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을 쫙쫙 내보낼 수 있도록 림프절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단 거 많이 드시면 초고속으로 노화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피부 당화와 피부 산화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부 당화되는 것과 피부가 산화되는 것은 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피부를 노화 만드는데 더 가속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가 당화되는 것은 당에 절여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피부가 산화되는 것은 피부가 녹이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화나 당화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산화도 되고 당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피부 안 그래도 당화되고 산화되는데 기름 부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단 걸 먹어서 혈당이 딱 높아지면 이 당이 높아지면서 단백질하고 결합되면서 그때 AGE라고 하는 것을 막 이제 발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피부 탄력 떨어지고 피부를 절여지게 만들고 더 빠르게 주름 생기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단 것을 먹어서 더 그것을 가속화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 거를 아예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냐? 맞습니다. 단 거 드셔도 되죠. 과일 같은 당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씹어서 먹는 거. 근데 진짜 무서운 과당은 액상과당이거든요. 그래서 마시면서 섭취하는 당은 그냥 내가 척척 늙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당을 드시는 게 좋고 사실상 가능한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차라리 그렇게 액상과당 드실 거면 초콜릿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지 이 표로 살짝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초콜릿의 당 흡수 속도가 액상과당보다는 좀 더 느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은 고형물이죠. 액체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당을 스파이크 치게 만들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AGE라고 하는 것을 더 빨리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다크 초콜릿을 늘 사놔요. 이 다크 초콜릿 70% 이상 되는 거 전 90%는 먹어봤는데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70% 이상은 괜찮다 싶어서 요 정도를 사서 하루에 5알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요거 식사하기 전에 좀 먹어도 너무 과식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단 게 땡긴다라고 할 때 한 서너 알 정도 먹어주면 괜찮습니다. 확 에너지가 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신문 기사에서 보면 코코아 함량이 70에서 85%인 다크 초콜릿 안에는요. 철분, 마그네슘, 구리, 망간, 칼륨, 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다크 초콜릿 안에는 폴리페놀이나 플리바노, 카테킨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라는 것으로 볼 때에 차라리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대체해서 뭔가를 먹어야지 우리가 아예 당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40대 넘어가셨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당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40대 분들은 진짜 당 생각하시면서 드시고 20대와 30대 때도 왜 우리가 대체당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대체당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혈을 자극해서 단 것을 더 땡기게 하는 결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당 정도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를 해도
우리가 빠르게 초고속으로 노화되는 데 있어서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과거에 단 거를 좋아해서 케이크도 잘 먹고 단 음료도 잘 먹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0대 후반부터는 당을 많이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먹지 않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뭐 뷔페 갔을 때 먹는 정도이고 거의 절제하면서 먹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당만 절제하셔도 노화가 빨리 가속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운동에 대한 건데요. 운동하시는 건 다 좋은데 유산소만 하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피부에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소만 계속 하시고 음식에 단백질이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그럴 때 탄력감이 엄청 떨어지고요. 물렁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도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근육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플랭크 정도는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좀 높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쿼트 있죠. 스쿼트도 하루에 10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근육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유산소 같이 병행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냥 걷기만 하시면 조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근육이 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유산소만 하지 마시고 꼭 근육 운동과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20대와 30대부터 운동한 사람들과 40대와 50대부터 운동 시작한 사람들의 근육의 질이 다르고 근육이 붙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20대와 30대부터 사실상 집에서 맨몸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유튜브에 보면 홈트레이닝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단순히 유산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육이 붙는 운동을 집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짐에 가셔서 운동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20대와 30대부터 꾸준히 그냥 집에서 조금만 시간 내서 하시다가 이제 저처럼 마흔이 됐을 때 어디 한번 제대로 가서 운동 배워볼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근육이 붙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살이 빠지고 뺄 때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대요.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대와 30대 분들께는 지금부터 집에서라도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0대 이상인 분들한테 이제 운동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플랭크부터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는 1분까지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그거 할 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근육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얼굴의 탄력이나 몸의 탄력, 이 모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20대, 30대, 40대 이상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모를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브랜드 하면서 면접 참 많이 보고 있고 사람들과 다양하게 이제 대면하고 있는데요. 외모가 잘생기고 안 잘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추고 있는 이 외모를 얼마나 잘 꾸밀 줄 알고 잘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게끔 그리고 잘 이루고자 할 때에 외모를 잘 꾸미고 옷을 잘 갖춰 입고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알고 이러한 부분만 잘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점수를 이미 얻고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외모를 잘 가꿔 놓은 상태에는 굳이 다른 것들로 증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이미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막 내면을 가꾸세요 이런데 내면을 보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외모를 전혀 가꾸지 않은 사람이 나를 증명해내 보이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당연히 들이는 것은 똑같이 하시되 외모까지 잘 가꾸어진 상태라면 굉장히 모든 일이 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라라고 하는 것이 뭔가 화려한 거를 하고 비싼 걸 걸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화장법이 될 수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옷 입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물론 피부도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좋으면 굉장히 호감을 줍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저 사람 왠지 관리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왠지 꼼꼼할 것 같아. 그리고 외모를 잘 가꾸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호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모를 가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속물도 아니고요. 그냥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예쁘면 더 빨리 진가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